여러분 지금 주머니나 필통에 연필이나 볼펜 한 자루쯤은 다 있으시죠?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너무 당연하게 내 생각과 정보를 남깁니다. 근데요, 이게 문명사 전체로 보면 정말 최근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 아시나요?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글을 쓴다는 건 영감의 영역이 아니라 육체노동의 영역이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뉴턴도, 음악가 베토벤도 글 한 줄, 악보 한마디를 적으려면 칼과 불을 옆에 두고 사투를 벌여야 했거든요. 쓰다가 잉크라도 쏟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 몇 달을 고생한 작업물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검은 웅덩이가 되어 날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이 지독한 불편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혁명의 시작은 놀랍게도 영국의 한적한 시골 들판에 서 있던 나무 한 자루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벼락을 맞고 쓰러진 나무 뿌리 아래서 정체불명의 검은 돌덩이가 발견됐거든요. 인류의 뇌를 잉크병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킨 이 작은 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60년 전인 1964년 영국의 한 시골 마을 보로데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번개와 함께 엄청난 폭풍우가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의 상징 같던 거대한 고목이 벼락을 맞고 뿌리째 뽑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 나무 뿌리가 드러난 흙바닥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쩍거리는 검은색 돌덩이들이 잔뜩 깔려 있었던 거죠. 처음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만져봤는데 손에 시커멓게 묻어나는 거예요. 마을 양치기들이 이걸 가져다가 자기네 양들 몸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양, 저건 내 양, 이렇게 슥슥 그어보니 너무 잘 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순도 높은 흑연 덩어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납의 일종인 줄 알고 검은 납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우리가 연필심을 연필납이라고 부르는 흔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흑연이라는 녀석이 글씨는 기가 막히게 잘 써지는데 너무 연약했어요. 조금만 힘을 주면 툭 부러지고 손은 온통 탄광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시커멓게 변해버렸죠. 처음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진짜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됩니다. 흑연 덩어리를 얇게 쪼개서 실로 칭칭 감아서 썼어요. 쓰다 보면 실이 줄어드니까 한 줄 쓰고 한 줄 풀고 정말 감질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18세기쯤 되어서야 드디어 누군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아니 나무 막대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흑연을 끼워 넣으면 되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현대적 연필의 조상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거대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영국 보로데일의 흑연이 너무 고퀄리티라 전 세계가 탐을 냈거든요. 영국 정부는 이건 국가 전략 물자다 라며 수출을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광산에 군대를 배치하고 1년에 딱 몇 주만 채굴하게 했죠. 이때 가장 속이 타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작전 지도를 그려야 하는데 연필이 없어서 난리가 난 거죠. 나폴레옹은 명령합니다. 영국 흑연 없어도 되는 방법을 무조건 찾아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한 천재가 바로 니콜라 자크 콩테입니다. 콩테는 고민에 빠집니다. 부족한 흑연 양을 늘리면서도 단단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수많은 실패 끝에 그는 부엌에서 정답을 찾습니다. 바로 찰흙이었어요. 흑연 가루와 찰흙을 섞어서 가마에 넣고 구워버린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찰흙을 많이 넣으면 심이 단단해지고 hard, 흑연을 많이 넣으면 진하고 부드러워지는 black, 우리가 지금도 쓰는 화비의 황금 비율이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자, 이제 연필이 완성됐으니 기록의 역사도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연필은 다 좋은데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나 공문서에는 여전히 잉크를 써야 했죠. 근데 당시 잉크펜, 즉 기펜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글 쓰다가 15분마다 멈춰서 칼로 펜촉을 뾰족하게 깎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모자라 잉크병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인생이 바뀐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1883년 뉴욕의 보험 외판원이었던 루이스 워터맨입니다. 워터맨은 드디어 큰 건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흥분한 마음으로 계약서를 내밀고 고객에게 펜을 건넸는데 아뿔싸 펜에서 잉크가 왈칵 쏟아져 나온 겁니다. 계약서는 시커먼 잉크 범벅이 됐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고객은 재수가 없다며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워터맨은 너무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왜 잉크는 내 맘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 분노가 인류의 위대한 발명을 낳았습니다. 그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잉크가 아주 조금씩 일정한 양만 흘러나오게 하는 장치를 고안해냅니다. 드디어 잉크병이 필요 없는 펜, 만년필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죠. 하지만 만년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잉크가 마르는데 시간이 걸렸고 비행기라도 타면 기압차 때문에 잉크가 폭발하기 일쑤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종사들은 일지의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건 신문사 교정기자였던 라슬로 비로였습니다. 그는 매일 돌아가는 신문 인쇄기를 보다가 무릎을 탁 칩니다. 인쇄기 잉크는 번지지도 않고 금방 마르는데 왜 펜 잉크는 이 모양이지?
비로는 인쇄용 잉크처럼 끈적한 액체를 펜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끈적해서 펜 끝으로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그는 펜 끝에 아주 작은 금속 구슬, 볼을 박아 넣었습니다. 구슬이 굴러가면서 끈적한 잉크를 묻혀 종기에 바르는 방식, 우리가 지금 쓰는 볼펜의 탄생이었습니다. 벼락 맞은 나무에서 발견된 검은 돌부터 계약을 망친 외판원의 분노, 그리고 신문 인쇄기에서 얻은 힌트까지 필기구는 이렇게 인류의 지독한 불편함과 결핍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없었다면 뉴턴의 법칙도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도 그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도구가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하자 인류의 지성은 그야말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필과 만년필, 볼펜이 차례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도구가 편해졌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작은 필기구들이 인류의 사회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바로 장소의 해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글을 쓴다는 건요, 무조건 책상 앞이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잉크병을 놓아야 하고, 깃펜을 깎을 칼이 있어야 하고, 잉크를 말릴 모래 주머니까지 갖춰진 특수한 공간 말이죠. 쉽게 말해 글쓰기는 정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연필과 볼펜이 보급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록이 길거리로, 전쟁터로, 심지어는 산꼭대기까지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볼펜의 등장은 군사작전의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기압 때문에 터져버리는 만년필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슥슥 써지는 볼펜을 쥐게 된 조종사들은 실시간으로 작전을 기록하고 보고할 수 있게 됐죠. 기록의 기동성이 확보되면서 인류의 비즈니스와 행정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기록의 민주화에 있습니다. 과거에 글을 쓴다는 건 엄청난 비용과 기술이 들어가는 특권이었습니다. 비싼 잉크를 사고 펜촉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소수만이 지식을 독점했죠. 하지만 대량 생산된 저렴한 연필과 볼펜은 그 문턱을 완전히 부수어버렸습니다. 시장 상인이 물건판 개수를 적고 노동자가 일당을 기록하고 어린아이들이 길바닥에서 글자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나 종교단체가 시키는 대로만 하던 민중들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강화된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필기구의 발전이 인간의 창의성을 폭발시켰다는 사실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엔 글을 쓰면서 뇌의 절반을 도구에 써야 했어요. 잉크가 쏟아지지 않을까? 펜촉 각도가 맞나? 잉크가 언제 마르지? 정작 무엇을 쓸까 고민해야 할 뇌 에너지를 어떻게 쓸까에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필기구가 고도로 발전해서 우리 손에 익숙한 일부가 되자 뇌는 비로소 도구를 잊어버리고 오직 생각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의 속도와 펜 끝의 속도가 일치하게 된 순간 인류의 지식은 전례 없는 속도로 쌓이고 또 쌓이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쓰는 이 흔한 볼펜 한 자루는 단순히 글자를 적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만 갇혀있던 추상적인 생각들을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어 물질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인터페이스이자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남길 수 있게 만든 혁명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필기구는 그렇게 우리를 잉크병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해방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했던 기록의 역사는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필기구의 역사는 단순히 글자를 더 잘 쓰기 위한 도구의 개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면의 추상적인 생각들을 외부의 물리적 세계로 끄집어내려는 인류의 지독하고도 간절한 확장 욕구가 만들어낸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천재들이 15분마다 펜을 깎고 잉크를 말리느라 흐름을 놓쳐야 했던 그 수많은 찰나의 영감들을 말이죠. 필기구의 기술이 발전했다는 건 그 방해물들을 하나하나 치워버렸다는 뜻입니다. 도구가 완벽해질수록 도구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볼펜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오직 내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이게 바로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필기구는 인간의 뇌를 몸 밖으로 꺼내놓은 지성의 확장기였습니다. 벼락 맞은 나무에서 발견된 검은 돌이 연필이 되고 쏟아진 잉크에 대한 분노가 만년필이 되었을 때 인류의 지식은 비로소 중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수직으로 쏘아 올려진 엔진을 얻은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펜을 쥐는 시간보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터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마찰음 대신 매끄러운 유리판 위를 미끄러지는 무색무취의 입력이 일상이 됐죠. 도구의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우리의 생각은 과연 더 깊어졌을까요? 아니면 너무 쉽게 써지는 만큼 너무 가볍게 흩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묵직한 볼펜 한 자루를 쥐어보세요.
그 0.5mm의 작은 구슬이 구를 때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속에는 5,000년 동안 기록의 자유를 꿈꿔온 인류의 집념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흔한 펜 한 자루, 그게 150년 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마법의 지팡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적는 메모 한 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잡학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연필 한 자루로 선을 쭉 그으면 얼마나 길게 그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56km나 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어로는 45,000단어 이상을 쓸 수 있는 분량이죠. 고작 몇백 원짜리 연필 한 자루에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우주가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의 우주는 오늘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